네, 이번엔 뉴스픽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송년회 연말정산에 정말 바쁜 12월입니다. 동학 개미들에게는 특히나 더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당금이 결정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연말 연초 산타랠리부터 1월 효과의 기대감도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증권당국에서는 배당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장기 투자를 목전에 둔 투자자들은 이 대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남은 12월 현명한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배당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연말을 앞두면 늘 찾아오죠. 맞습니다. 배당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배당 낙일 기준 또 눈여겨볼 배당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찬바람이 불면 호빵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에 대한 이슈가 나오죠. 네. 보통 우리가 주주 친화 정책 하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배구조 개편 아니면은 뭐 배당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 중에서도 그냥 배당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인이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이 이제 거의 이제 연말에 다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급이 또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주로 좀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면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나오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배당주에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뭐 산타랠리 뭐 있을지 없을지 이런 관심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있었죠. 10월달과 11월달 정도에 순간적으로 좀 치고 올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을 봤을 때 배당대에 투자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처를 굴리고 싶으신 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다 보니까 배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매력적으로 또 보이거든요. 약간 요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착시 효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배당주의 매력은 확실히 있는 건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목돈 갖고 계신 분들은 은행에 돈 맡겨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 역 머니 무브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자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는 연이자잖아요. 1년 묶어둬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배당은 하루만 맡겨도 사실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메리츠 이제는 금융지주가 이제는 사례가 있었죠. 뭐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배당에 대한 이슈를 이제는 배당 성향을 밝혔기 때문에 주주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마지막 거래일이 한 29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 낙일이라 보통 얘기하죠. 이제 떨어지는 날인데 28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매수가 27일 정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배당 낙일에 대해서 뭐 혼란스러운 말이 있는데 일단 휴장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27일에는 매수를 하셔야지만 사실 이제 배당을 좀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각 기업마다 정관이 좀 다릅니다. 배당 기준일이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 정도에서 이번 연도 2022년도에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보고 있고요. 특히 주의할 거는 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 낙일 조심하셔야 되겠죠. 항상 삼성전자는 배당 낙일에 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낙일 이전에 파시던지 아니면은 뭐 배당 낙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갖고 가셔도 되겠고 그래서 배당 낙일의 주가는 하락할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다 따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배당 낙일에는 빠져나가는 게 관례인데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것도. 그 배당 제도가 개편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걸까요? 지금의 배당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이제 주주를 확정하는 게 12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가 확정된 다음에 3월에 정기총회 때 배당금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투자자를 봤을 때
아니 배당금을 결정을 해야 내가 이걸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텐데 예. 주주가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3월 달에 주주총회 정기주기총회 하면서 네네. 배당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럼 4월에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인데 그럼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은 다른가요? 네,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영국은 이제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배당금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주를 확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저 거의 그렇게 이제 선진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구조는 사실 배당 투자하신 분들한테 불만이 확실히 있어요. 네. 예, 그러다가 배당금이 적게 나오면 예상보다. 예,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또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배당금에 대한 관심들이 그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바꾸자라는 게 지금의 이제 제도 개편에 대한 방식이다. 그래서 선 배당 확정한 다음에 후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지금은 이제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을 정한 다음에 배당을 그렇죠. 하는 방식인데 이 순서를 바꾸는 거고.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도 매력적인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봤을 때 깜깜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배당 그렇겠네요. 시스템이. 예.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라는 거야? 예. 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시스템을 바꾸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12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네. 이 배당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산타랠리 맞아서 많이 주로 이제 매수세를 이끌어 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 좀 반대로 네.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네. 올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타랠리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연말에 되면 산타랠리는 좀 있었습니다. 네. 3년 연속 있었던 거는 맞는데 네. 이번 연도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 네. 지금 굉장히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는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되는 방향입니다. 물론 뭐 12월 달에 FOMC 회의에는 이제 0.5% 빅스텝 단행할 것으로 거의 뭐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예. 시장도 그거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의 고점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산타랠리가 어려울 거라고 봤을 때 이제 금리 상승은 기조대로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리의 고점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또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게 또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 금리 기조를 이제 상단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는 또 시장에서 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미국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장에서의 산타랠리는 좀 이번 연도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뭐 갑자기 또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뭐 좋은 이슈가 또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현재상 지금 오늘 날짜로 봤을 때의 산타랠리는 좀 어렵고 이미 그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네. 시장은 10월과 11월 달쯤에 일단은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 완화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베어마켓 랠리가 약세장에서 치고 올라갔던 부분들이 나아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소재들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 소재는 이제 끝났고 그래서 지금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좋은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사실은 지금 거시 매크로로 봤을 때는 이슈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산타랠리는 이번 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이게 약세장이 계속 되니까 네. 주요 기관들, 주요 투자사들이 일찌감치 북클로징을 하고 네, 그죠? 이제 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제 손해 보기 전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예? 그런 영향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랠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은 사실 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번 연도는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FOMC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어닝 시즌도 막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 지표에서의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뭐 지정학적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죠. 그 외에 이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FOMC 회의기 열리기 전에 우리가 꼭 봐셔야 될 게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일단 관련 지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네. 미국 고용 보고서는 이미 나왔죠. 네.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워낙 잘 나와서 네네. 그래서 이제는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긴축의 강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물론 속도 완화는 되겠지만 고점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SM 그러니까 그 이제 공급자 관리 협회죠 미국에 여기서 나왔던 비제조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연준이 또 긴축을 또 강화할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해야 되는 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봤을 때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네. 이게 미국이 이제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이제는 지표가 나왔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네. 어떻게 움직여 왔는가 이런 것까지도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인들이 1년 동안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표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9일에 나오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좀 보셔야 되겠고 네. 역시나 가장 이슈가 된 거는 이제는 CPI 지수겠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라보셔야 되겠고 뭐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역시나 뭐 CPI 지수도 높게 나올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역시나 고물가 상태는 맞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연준에서도 아마 이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는 뭐 많은 주요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날짜로 나온 표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말씀을 예.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 배당 이야기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었었던 게 잘 나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방송 보고 이 배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잘 들어가고 잘 나오는 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 것 같아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배당주는요, 이제 언제 사서 언제 빠져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맞아요. 너무 일찍 사면은요, 이제 수익세 변동, 수익률에 대한 변동이 있잖아요. 아까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현재 주가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배당률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착시 효과로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배당률을 보고 들어가시면 조금 착시 효과로 인해서 좀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배당률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성향, 그러니까 미래에서 어떻게 주주 가치 제고를 할 것인가, 주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인가 또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12월 중순이죠. 그래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제 배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모든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한 12월 중순에 이제는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거를 항상 권유드리고 있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예. 과연 그러니까요. 언제 매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예. 중요한데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수익률이 내가 이제는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5%로 뭐 예상이 된다 그러면 네. 그 전에 이미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투자를 해서 네. 그러면 배당 나길 전이라도 이제는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히 이제 매도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이제는 보통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배당 나길 전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이제는 그 전이라도 사실 내가 투자 수익률이 더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요. 일단은 뭐 기다리지 말고 바로 매도해서 시장에서 나오시는 것이 이제 현명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확실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배당을 봤을 때요. 배당 나기는 확실히 많이 빠지는 성향이 계속 그렇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다 전통적으로 보니까 했어요. 네. 배당 나길 이전에는 분명히 다 빠져나오실 거기 때문에 배당 나길에 빠져나오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는 투자 수익률과 이제 배당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 네. 결정하시는 것이 아마 이번에 이제 배당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통 수익률로 네. 수익을 많이 냈어요. 네. 근데 배당이 너무 탐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액면에 뭐 기대 이상의 네. 수익률의 절반은 배당에서 또 얻을 수 있어요. 네. 빠져나올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에 핫한 드라마가 하나 있잖아요. 예.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드라마에 보면은 보통 이제는 인간의 탐욕을 건드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예. 과도한 탐욕이 있으면 당연히 과도한 이제 떨어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수익률을 보고 지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네.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는 본인이 갖고 왔던 포트폴리오대로 움직이시는 거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표 얘기 나와서 조금 전에 그 CPI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글쎄요, 뭐 시장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평론가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세요? 일단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속도감은 좀 더 이렇게 완화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고물가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달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정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5.7에서 5%가 됐거든요. 네. 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물가 지수가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물가 지수가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월을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이제 피크아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이제 물가 보고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는 완화적인 금리 추세로 가고 있죠. 물론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겠죠.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이번에는 당연히 12월 달에 FOMC에서 이제 빅스텝을 단행하고요. 네. 근데 지금의 이제 지표대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2월 달에 내년 2월에도 한 번 빅스텝을 더 밟지 않을까 이제 연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점 상태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속도도 완화도 되면서 그 금리의 고점도 예상대로 미국 같은 경우 5%로 이제는 가는 건데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고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처럼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지금 약간 둔감해진 거예요. 네. 미국 CPI가 7%, 8%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네네. 사실은 CPI 정상적으로 따지면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기준금리도 사실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그렇게 한국은행도 그렇고 네. 물가 지수가 5% 이상이면 네. 기준금리도 사실 그에 맞춰서 가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건데 지금 둔감해져 있어요. 네. 이 물가가 커브를 하향적으로 튼다고 해서 이게 물가가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제가 보면 위험한 수준이다. 많은 경제학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 투자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살아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생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제는 CPI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물가잖아요. 네. 근데 예상대로만 가면은 경제는 잘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상대로 컨센서스대로만 흘러가면 이미 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흐르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럼 뭐 7% 소비자 물가지수, 뭐 우리나라 보면 5% 이렇게 나와도요. 일단 그 물가지수에 맞춰서 경제의 시스템은 흘러가기 때문에 예상대로만 나와주면은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거의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해서 실패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이 우리의 예상을 깨고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나와서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많은 경제학들이 얘기하는 뭐 고물가 상태다, 우리나라의 또 5% 고물가 상태다 이런 것들은요 이미 이제 주식시장에 선반영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선반영 상태에서는 이미 이제는 매크로를 보시고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시장은 면역을 지금 생긴 상태다. 선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지표를 보실 때요. 컨센서스보다 높냐, 낮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가느냐. 이거를 이제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주린이들,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이제 현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성하나는 배당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저는 이제 주린이로서 하나씩 배워가고. 주린이일수록 배당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이제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딱 보이는 게 사실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말 되면 찬바람을 불면 호빵이 생각나듯이 선반영을 불면 배당에 대한 생각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주린이들이 주식책을 봐도 처음에 눈에 띄는 게 배당.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라도 들고 있어도 하루라도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 일단은 내가 주주로서 내가 배당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는 관심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는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게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연말에 되면 항상 저도 배당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제 수익률이 좋았고 또 물론 뭐 사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배당해서
뭐 끝까지 내가 들고 있어도 뭐 큰 수익 모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보통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배당에 대한 매력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오늘? 네. 예,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연말 주식시장 관전 포인트 들어봤고요. 여러모로 뭐 거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관련된 주가 정보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저희 여기서 권혁중 평론가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